우리 아이들의 우울증 거의 최고 수준이고 자살 최고 수준이고 아이들이 이 80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 우리나라 양육 방식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좀 뭐랄까 무시되고 있달까? 우선시되지 않고 있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diversity, 다양성, 그 다음에 autonomy, 자율성.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막 거의 짓밟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다양성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정말 다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죠. 자기 집에 애가 둘, 셋 있으면 아시잖아요. 비슷한 유전자를 타고 났는데도 다 성향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근데 애들 다 모아놔 봐요. 엄청나게 다르죠. 제가 이거를 별이라고 그래요. 애들은 별. 하늘의 별을 봐봐요.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봤자 다 별이야.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별인데 별 모양인데 자꾸 내가 동그라미에 맞추려고 그래. 아니면 네모에다가 맞추려고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엄청 괴롭겠죠. 엄마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재밌겠어요 그게? 둘 다 서로 괴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그 교육 환경, 육아 환경에 이 굉장히 그 네모가 정해져 있어요. 공부는 이 정도 해야 되고 학교도 이 정도 가야 되고 직장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뭐 해야 되고 이게 그 애가 별 모양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걔를 여기다 맞춰. 여기 이거 가서 여기 쪽 갖고 여기 가서 이거 잡고 가왔니? 이거 해봐. 여기 집에서는 이거 해. 가서는 이거 해. 엄청나게 노력해. 어느 정도 노력하냐? 시간, 애씀, 그 막 스트레스, 돈 막 엄청나게 노력하십니다. 그러면은 용은 막 용대로 다 썼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괴로워요. 힘들죠. 괴롭고 힘들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다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좋다는 거 볼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결과가 좋다는 말은 그 네모 그 대학교에 딱 들어가. 그러면 좋은 거고 그 네모 대학교에 못 들어가.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을 살게 됩니까?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시대라고 하죠. 근데 대학 딱 들어갈 때 몇 살이에요? 20살. 20살. 그 뒤로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 20세 때 그게 정말 그 80년을 좌지우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죠. 지금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 다 아세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네모 들어가 봤거든. 네모가 답이 아니었다는 것도 많이 보고. 억지로 해가 띡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앞에가 영 껌껌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30대 분한테 물어보면 다 아세요. 거기가 답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왜 그 네모에 딱 맞으면 성공? 안 맞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애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우울증도 거의 최고 수준이고 자살 최고 수준이고 아이들의 자살률도 있나요? 아이들의 자살률도 최고 수준이고 자해 아시죠? 자해. 네네. 자해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자해는 정확하게 집계도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많다는 거 우리 서로도 느끼잖아요. 들려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게 우리가 어른들 우울증에 의해서 아까 자살 사고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에 관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것도 무지하게 안타깝고 정말 그분들을 구해내야 되는 분들인데 아이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는 많이 잘못됐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못할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너무 아쉬운 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살아갈 인생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요. 그 고통을. 그냥 끝내고 싶은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남 얘기하는 거 같이 들리시는 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 자살 사고 조사한 게 보니까 거의 4명에 1명이 자살 사고를 하고 있다. 학생들. 해봤다는 거죠.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뭔가 더 편할 것 같아. 나도 덜 괴롭고 엄마 아빠도 덜 괴로울 것 같아. 그 정도로 이 압박, 이 네모에 들어가라는 나는 별인데 네모에 들어가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네모에 들어가면 내가 애 잘 키웠고 네모에 안 들어가면 애 잘 못 키웠다. 쪽팔려서 동창회도 못 간다. 이런 이제 사고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인생에 중요한 거는 그 어느 학교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다음 80년을 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제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근본을 가르쳐주는 거. 이 삶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게 육아와 교육의 목적이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다가 얘가 잘못되면 어쩌지를 더 걱정하시고 그 확률이 지금 더 커요. 그 확률이. 그 확률이 더 커요 지금. 제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언제 오냐면 어릴 때는 부모 말을 그냥 들어요. 애가 어리기도 하고 여기 쳐라 저기 쳐라 별 다 쳐라 이걸 듣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딱 붕괴되는 때가 옵니다. 이게 사춘기 청소년 되면 붕괴가 돼요. 자기도 죽겠거든. 자기도 너무 괴롭거든. 괴롭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엄마 아빠는 더 쫄르고 여기서 이제 확 그걸 오히려 조금 더 걱정해. 그게 굉장히 확률이 많고 그때 이제 자해 행동, 자살 사고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우울증, 무기력 그냥 다 포기. 그다음 또 있죠. 아시죠? 반항. 반항. 그 집 나가. 말도 안 해. 문 닫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자기라는 그 자체를 전혀 인정 못하고 내가 계속 너 이거 이렇게 돼야 돼.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렇게 있어? 이렇게 한 10년을 그만 제 인생 자체를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제 주체적으로. 괴롭잖아요. 인생이 즐겁지 않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이 80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 딴 거 다 채우고 제일 중요한 생각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뭐 다 비슷한 거죠. 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라는 자체로 주위라는 사람 자체로 난 참 괜찮은 사람. 이게 그 80년을 버텨주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너 아니야 여기 쳐야 돼. 너 이게 아니야 너 여기 쳐야 돼. 그러면 엄마가 기쁘고 아빠가 기쁘거든. 네가 여기 한 개 딱 맞추면. 근데 네가 거기 안 들어가. 그러면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 진짜 별인 그 아이는 자기에 대한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아닌 인생을 사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나라 그 자체는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나라는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부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나라는 사람은 아닌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80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네모 맞춰서 딱 들어갔다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괜찮은 세상이야. 이러면 다 자기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본만 해주면. 다 되는데 나 안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죽겠어. 세상은 이제 경쟁해서 피 터지고 도태되면 죽고 이런 전쟁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20대 30대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해요. 갑갑하죠. 그래서 미래 막 나 80년 더 살아야 돼.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못난 사람이고 세상도 이렇게 전쟁터인데 그거 내 비슷한 애를 떠나서 또 고생하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다이버시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미국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 있어요.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너무 좋은 말이죠. I love you. 내가 이걸 다 들어봤거든요. 남편한테. 막 눈물 날락 하더라고. 45살 돼가지고 감동인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냥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엄마 아빠가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대. 그거만큼 인간에게 정서가 충족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 안에 있으면 꼭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야단칠 일이 있어도 그건 야단치되 밤에 잘 때는 너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널 사랑해. 너는 별 같고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바꿔야 되고 네가 요걸 좀 잘해야 되고 네가 요것만 고쳐야지. 계속 그 메시지를 15년, 20년 들었다 그래봐요. 어떻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이버시티 꼭 얘는 별이고 독특한 별이라는 거를 그대로 좀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좀 사랑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율성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율성을 잘 키우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돼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을 못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자율성은 뭐냐면 이 아이를 나와 다른 객체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해. 네. 좀 엉뚱한 걸 얘기해도 네가 그걸 하고 싶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줘. 네가 그걸 하고 싶어. 이게 그런 이유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안 돼. 그런데 그거는 위험해.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라는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한다는 걸 메시지를 계속 줘요. 들어준다 이러면 또 다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니까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경청. 네. 경청해주고, 네. 경청이 그래 딱 끊거나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지 말고 다 경청해주고 또 이 한마디 더 하려면 제가 1000마디 맞장구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공감 한번 해주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면 너 배고파? 우리 아직 근데 점심시간 안 됐잖아. 간식 조금 먹고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얘가 말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경청하고 네. 한번 해주는 거. 맞장구 한번 쳐주는 거. 그것만 해줘도 얘가 어떤 느낌을 드냐면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냥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느낌이 뭘 길러주냐면 그 주도성,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되게 자율성을 별로 안 줘요. 어머님, 아버님이 스케줄 쫙 다 짜줘. 쫙 다 짜줘.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막 옆에서 다 이렇게 밀착으로 쫙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애가 자기 의견 일단 얘기해서 전혀 용납 안 돼. 잘 들어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해. 네가 지금 그거 하게 됐네. 이거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15년, 20년을 해봐요. 머리 안에서 내 의견이 뭐고 내 생각이 뭐라를 걸 생각하는 회로가 죽어버려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생각하는 그런 삶은 뭡니까? 잘 몰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꿈꾸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뭐 삶의 모양일 수도 있고 그것도 없어. 별로 없어. 네. 이제 자기 의견을 계속 자기의 촉을 키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20년만 허리띠 졸라매고 발 걷어붙이고 얘를 열심히 해주면 20살 딱 돼가지고 좋은 학교 딱 들어가면 그 뒤로는 쫙 펼쳐지겠지. 좀 이런 환상이 계신데 이 보통 환상이 사춘기 때 깨지거나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 안 깨졌다면 대학교는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깨집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지가 잘할 줄 알았는데 계속 내가 또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너의 생각을 경청해주는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지금 그 20년 후에 15년 정도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그 딱 20년 때 학교 어디 가느냐 거기 초점 너무 두시지 말고 얘를 자기 혼자 자기가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를 초점을 두세요. 그게 자율성인 거죠. 그래서 다양성, 자율성 꼭 머리에 놔두시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는 한마디 그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존중. 얘를 나와 다른 인격체 그 하나의 유일한 인격체로 일단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떨 때는 훈육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훈육을 할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접근하는 조금 다른 방법은 뭐냐면 막 모든 것을 얘를 내 성향에 맞춘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래서 좀 틀을 잡아도 뭐 어떤 걸 내가 훈육할 것인가. 그때 제가 말하는 당연히 안전은 당연하죠. 안전의 울타리는 우리가 안전과 보호의 울타리는 우리가 당연히 쳐줘야 됩니다. 이거 위험한 일을 하면 막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훈육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은 가치예요. 가치. 얘가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부모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차피 훈육이 나오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권유하는 그 많은 가치 중에 꼭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될 가치 4개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쉽게 하면 정직, 성실, 기여, 배려 이렇게. 영어로 하면 integrity, diligence, contribution, consideration. 그런데요, integrity는 정직도 맞지만 신뢰성, 진실성 이런 뜻이에요. 네. 사람이 진실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가까이 하기 어렵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네. 그러면 나 헛껍데기 만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진실성. 그러니까 integrity는 그냥 무조건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사실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음. 가르침이고 근데 애가 이제 그걸 안 했다.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도를 안 하고 뭐 빼딱하게 했다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신뢰가 깨지는 행동이야. 네가 이렇게 안 한 걸 했다고 말했잖아. 안 한 거잖아 지금. 그럼 뭐 얘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야단먹기 싫거나. 그죠? 근데 네가 이렇게 엄마에게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너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엄마가 너한테 만약에 과자 있는데 없다 그랬거나 뭐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중에 엄마를 믿을 수 있겠어? 이게 사람 사이에는 신뢰성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안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는 그렇죠. 거라고 말을 하는 그렇죠. 게 맞네요. 그게 보통 엄마 아빠들은 그 자체에 막 실갱이를 하세요. 그럼 또 애도 또 나름 변명이 있어. 그럼 막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치로 들어 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방이 막 되게 지저분해. 보통 제가 지방 지저분한 건 놔두러 가거든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지는 말고 그 대신 얘가 밖에다가 어지럽힌다. 그러면 사람한테 지금 배려가 안 되는 거잖아. 네, 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네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이거 왜 안 해놨냐? 네 거 또 있네. 몇 번을 말했냐? 이러잖아요, 보통. 그쵸. 보통 그렇게 그거보다는 말씀하시죠. 일로 와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너의 물건이 너의 방은 너의 장소지만 너의 물건이 여기 밖에 있지 않느냐. 이건 다 같이 있는 장소인데 이거는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함께 살려면 배려하는 행동은 중요해. 또다시 가치로. 그 큰 네 가지 가치로 끌어올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많이 가르쳐 보면 부모님들이 나름 할만하대. 그러니까 왜냐면 막 어려운 거 가르쳐 주면 실전에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네 개를 하면 생각이 좀 난대요. 여기서 부모님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기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게 기여예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감이 안 오죠? 네, 감이 잘 안 왔어요. 감이 잘 안 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아까 그랬죠. 80년 인생 항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기여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가 있는 그룹에, 네가 속한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그게 기여예요. 그래서 애한테 만약에 뭐 하원하고 오면 물통을 말리기 위해서 물통을 싱크대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라. 엄마가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징징거리고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하면 내가 뭐 줄게 해도 안 되고 다 안 하는데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면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금방 알아들어요. 4살까지 알아들어요. 흡수력이 엄청 빠르다고 보시네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행동을 할 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의미를 주면 움직여요. 사람이 의미가 정말 강한 원동력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4살도 이게 돼요. 네가 이 쓰레기를 여기다 과자 먹고 봉투를 여기 넣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은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야.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4살짜리가 이제 쓰레기 너무 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6살짜리 언니가 자기 쓰레기 보고 자기 쓰레기가 나왔잖아요. 그 4살짜리 불러서 너 기여 좋아하잖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 4살이 기여라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기여는 집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집안일을 시켜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신 게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냥 나는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돼서 20살 되고 25살 돼서 대학교 나오잖아요. 정말 잘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일잘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고 기여를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기여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된 애들이 더 사실 학업 성적도 더 좋고 직장 이런 것도 더 잘하고 한다는 그런 연구 조사도 된 게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워킹맘, 워킹데디라는 말도 있듯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볼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 한데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책도 제가 쉬운 육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많이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쉬운 거. 쉬운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제일 기본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2개만 잘하셔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2개만 잘하셔도 거의 다 괜찮을 애들이. 이 2개가 뭐냐면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1번 당연한 건데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Unconditional love. 2번은 절대적 존재 가치. 아이에게
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네네.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조금 잘못 주실 경우가 많아요. 자꾸 조건적인 사랑이 돼. 너 이렇게 그럼요. 말을 안 듣냐?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하면 사랑받고 뭐 성적은 왜 이러냐? 뭔가 그 기준에 맞아야 사랑받고 조건부 사랑이 돼버리네요. 완전 갑자기. 조건부 사랑이 돼버린. 그래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아이가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건 unconditional love라 해야 돼. 이 무조건적이고 나를 이분들은 정말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한테 특히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헷갈려. 내가 뭘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아. 근데 아주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주고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되면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관계에 있어도 네.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뭐 이 사람이랑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봉사를 해주거나 뭔가 내가 득이 되는 걸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 그 자체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라는 그쵸. 건. 근데 내가 뭘 해야 돼, 뭘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돈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네, 조건. 머릿속에 새겨야 되겠네요. 이거는. 새겨야 되고 부모라면. 내가 뭔가 말하는 게 조건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좀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도 말했듯이 훈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존재 가치 똑같죠. 너가 장점 단점 다 있는 그 자체로 별이라는 거. 별에 분화구도 있고 갈라진 면도 있지만 너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별이라는 거. 보석도 그 안에 흠이 있지만 네. 그 자체로 보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있잖아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안 좋아. 이 단점에 집중하는 우리 사회 문화가 좀 그래요. 좋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좋은 부분에 집중 안 해요. 제가 미국 갔다가 한국 오잖아요. 그 문화의 그 차이를 확 느껴요. 어떤 부분인가요? 막 지적을 지적. 막 지적해요. 이렇게 살을 왜 이렇게 쪘냐, 얼굴 동그래졌니, 뭐 있잖아, 옷은 왜 이런 거 입고 다니냐. 막 이런 이제 외모는 눈에 잘 띄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지적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지적을 많이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크게 가르쳐줘야 될 거는 그런 가치에 맞지 않는 거는 고쳐줘야 되고 가치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뭐 아이의 성향 있잖아요. 외모라던가 뭐 어디를 얼만큼 치운다거나 뭐 공부를 얼만큼 한다거나 그거는 이 아이의 가치를 정말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그렇게 길렀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풍이 한번 몰아쳐 항해를 하다가 뭐 입시를 했는데 떨어졌어. 뭐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있을 거 계속 80년 사는데 그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떨어져도 사랑받을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거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내가 뭘 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 가치는 뭔가 내 성과에 달려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들어가려고 하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제 가치 없는 사람들. 내가 여기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살률이 OECD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가치 어렸을 있는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다. 거기서 뭐 배우고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자기 길 가면서 자존감 있으면서 좀 풍파가 와도 또 탄력성 있게 가는. 그러면 뭐가 진짜 대학교 어디 나왔고 직업 이거를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아이는 8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계속 탐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책처럼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